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네이메어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이메어는 위트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경쟁자들을 제치고 리그 6위를 달리고 있다. 위트에 패하기 전까지는 헤렌뱅과 로테르담 등을 잡고 3연승했었는데 한센과 사노, 오가와와 소우 등 공격진의 시너지가 확실하다. 단, 리그 무패를 이어가는 호벤을 상대하기에 이 경기는 홈이지만 중원을 두텁게 하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호벤은 이번 시즌 무패를 달리며 리그 우승이 유력하다.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이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23승 3무를 기록 중인 그들이 더 많은 승점을 같은 경기 수에서 따냈다.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룩 대영은 22골을 기록했고 비어만과 바카요코, 로자노 등 이선 지원도 확실했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로자노와 틸만, 리카르도, 페피 등이 유럽이 아닌 미국을 갔다 왔지만 휴식일이 충분했기에 풀타임 소화도 가능하다. 거스틸과 쇼우텐 등 리그 최고의 중원이 나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낼 것이고 바카요코와 데스트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메스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스는 낭트와 클레르몽에 승리하며 하위권 탈출을 노렸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랭스에 패하며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아타의 골이 나왔지만 랭스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래도 잔류권과 격차가 거의 없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14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 때문에 강팀 상대로도 홈에서 미카우타제와 케르크호프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모나코는 지난 라운드에서 로리앙과 비겼다. 포파나의 골이 나왔지만 자카리아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열세가 무승부로 이어졌다. 그래도 2위인 브레스트의 승점 1점 차로 뒤진 3위기에 언제든 2위로 치고 나갈 수 있다. 벤 예데르와 미나미노, 발로군과 디아타 등 공격수들이 건강하게 나서는 이번 원정이기에 물러서지 않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모나코의 승리를 본다. 메스는 강팀 상대로도 수비 라인을 지키는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 카마라와 장 자크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스트라이커 바로 밑에 위치하는 공격적 운영을 할 텐데 그로 인해 수비 라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자카리아의 공백을 포파나와 야콥스가 메울 수 있고 골로빈과 벤세기르가 후반 조커 역할을 할 모나코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이번 시즌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리그에서는 부진이 길어지며 중위권으로 추락했고 참가한 대회에서는 모두 탈락했다. 이태리 대표 공격수인 임모빌레가 리그 6골에 그쳤고 최근에는 강력하던 수비가 4경기에서 3차례나 멀티실점을 하는 등 흔들리고 있다. 펠레그리니가 징계로 빠지는 점도 악재다. 자카그니와 귀행두지의 활약에 기대해야 한다. 유벤투스는 시즌 내내 2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최근 3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밀란에 2위를 내줬다. 때문에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며 밀란을 잡아야 한다. 블라오비치가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모이스킨과 밀리크, 페데리코, 키에사 등 해결할 선수가 질비하고 메케니와 라비오는 중원을 책임질 수 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라치오는 임모빌레의 부진 속에 최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카스테야노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브레모와 다닐루, 가티가 최종 수비로 나설 원정팀의 골문을 열기 어렵다. 라비오와 로카텔리가 중원을 장악하며 분위기를 주도할 유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의 승점 1점을 챙겼다.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교체로 들어온 자니올로가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했다. 그러나 휴식기 전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기에 토트넘과 맨유 등 추격자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한 이유다. 맥긴이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로저스와
틸레만스, 자니올로 등 공백을 메울 선수는 충분하다. 울버햄튼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풀럼을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다. 팀 득점 1위인 황희찬과 공격수인 쿠냐가 나란히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였지만 그래도 결과를 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교체로라도 쿠냐가 돌아올 것이 유력하다. 단, 황희찬의 복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네투가 부상으로 빠질 수 있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울버햄튼은 브라질 대표팀을 다녀온 주앙 고메스를 비롯해 레미나가 중원에서 쉽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격진의 전력 누수가 너무 크다는 점이 아쉽다. 와킨스와 무사 디아비, 벨리 등이 90분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빌라가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비아레알에 분패하며 휴식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홈에서는 무패를 이어가며 승점 관리를 잘했고 내심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복귀를 노리고 있다. 주전 풀백인 호세가야 정도를 제외하면 핵심 전력의 이탈자가 없기에 이번 홈 경기는 더 기대를 갖게 한다. 팀의 주전 공격수로 자리를 잡은 우고 두로를 비롯해 야렘척과 로페즈 등 폼이 좋은 공격 조합을 가동할 것이다. 마요르카는 휴식기 이전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다. 리그 2위였던 지로나를 비롯해 순위 경쟁 중이던 그라나다를 잡았는데 그로 인해 잔류를 향해 가고 있다. 무리키와 사일 라린, 아브돈 등 공격진에 골이 없는 건 아쉬웠지만 코페테와 라일로 등 중앙 수비수들이 세트피스에서 마무리를 잘했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우고 두로의 발끝이 뜨거운 발렌시아가 유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요르카는 어떤 팀 상대로도 클린시트를 기대할 만한 강력한 수비력이 있다. 마스카렐의 중원 보호 아래 라일로와 나스타시치가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지켜낼 마요르카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넨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넨은 보험 원정 패배로 인해 레버쿠젠 추격에 힘을 잃었다. 그래도 그 이후 나선 4경기에서 경기당 4골 이상을 폭발하며 3승 1무를 기록했다. 김민재를 밀어낸 에릭 다이어가 대 리우트와 좋은 합을 보이고 있고 케인은 리그 30골을 넘겼다. 무시알라와 사네, 뮬러로 이어지는 독일 국대 2선도 건재하다. 핵심 전력이 부상해서 모두 돌아왔고 케인도 이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도르트문트는 3연승 중이다. 그러나 라이프치히가 무섭게 추격 중이기에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확신할 상황은 아니다. 이번 시즌 챔스 8강에 가긴 했지만 진출팀 중 가장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 우승은 어려워 보이고 리그에서 4위를 지켜내야 한다. 단, 중앙 미드필더인 사비처가 이번 원정에 빠지게 미넨과 힘겨루기를 하긴 부담이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는 엠레창과 웨즈칸 등 수비력이 좋은 중앙 조합을 가동해 수비 진영에 늘 6명 이상을 배치시킬 것이다. 그러나 라이벌 상대로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고레츠카와 파블로비치 등이 중원에서 밀리지 않을 미넨이 흐름을 가져올 것이다. 무시알라와 그나브리의 측면 돌파도 있을 홈팀이 데어 클라시커에서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